죄송합니다. 이제야 영상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백연 영상 즉시 보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미친 거 아니야?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시스템 콜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 시스템 콜이 일단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시스템 콜은 저희 이 응용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 사이에 있는 운영 체제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운영 체제가 하드웨어를,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다루려고 할 때 그거를 직접 다루게 하는 게 아니고 운영 체제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줘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그 시스템 콜이 되는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그러니까 시스템 콜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라고도 볼 수 있고,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의 인터페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난이도 면으로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이걸 인터페이스로서 제공해서 사용자가 쉽고 추상화된 기능들만 쓸 수 있고, 또 안전한 접근을 해서 실제 작업은 커널 단에서 정의된 작업만 돌아가게끔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하냐, 시스템 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먼저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함수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 커널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함수들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시스템 콜에서는 이 트랩이라는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요. 그러면은 얘가 이 CPU가 기존에는 사용자 유저 모드로 되어 있다가 특정 비트가 켜지면서 커널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되거든요. 커널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여러 특권 명령 같은 것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메모리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파일 시스템에 접근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리드, 라이트, 오픈 이런 애들이 다 시스템 콜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뭐 포크 이런 것도 다 시스템 콜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커널이 커널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된 다음에 실제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관련된 작업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다 된 다음에는 이제 반환이 되게 되겠죠. 반환이 되면은 보통 뭐 파일 디스크립터라던가 아니면 뭐 성공 실패 같은 결과가 반환이 돼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보고 또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모드로 다시 전환까지 다 되겠죠? 네. 마지막에 이제 반환되기 전에 다시 또 이 유저 모드로 변환하게 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굿! 너무 잘해주셨네요. 다음 질문. 인터럽트와 폴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터럽트와 폴링은 일단 두 가지 모두 이 보통 그 주변 장치라고 하죠. 입출력 장치가 보통 대표적인 예인데, 그거에 대해서 CPU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제 쉽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인터럽트는 이 주변 장치가 CPU한테 나 처리 끝났어 알려주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폴링은 반대로 그 CPU가 주변 장치들한테 가서 너 다 됐니? 다 됐니?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인터럽트 방식은 일단 CPU가 주변 장치한테 일을 시킵니다. 시키고 자기는 바로 돌아와서 다음 일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 주변 장치, 예를 들면 뭐 입출력 장치라고 해볼게요. 얘네가 IO 작업을 막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이 작업이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이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켜서 CPU한테 알려요. 알리면은 얘가 그때 어떤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했는지 CPU가 보고 그거에 맞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시킵니다. 이제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는 곳에 각 인덱스에 접근을 해가지고 몇 번째 어떤 인터럽트를 가리키는지 가서 거기서 실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적재되어 있는 메모리로 가가지고 실제 걔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수행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기존에 진행하던 애로 다시 복원을 하게 되겠죠. 기존에는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전에는 기존에 실행하던 프로세스는 저장을 해놨다가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다시 기존에 처리하던 프로세스로 돌아오게 되는 흐름이고요. 폴링 같은 방식에서는 반대로 주변 장치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CPU가 이 주변 장치들을 쭉 순회하면서 폴링이 이제 영어로 투표, 폴이 이제 투표라는
EV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장치들이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작업이 완료됐으면 손을 들고 있으면은 CPU가 와가지고 얘 손 들었네. 그래서 이제 완료됐구나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가져가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이제 폴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에서는 단순하게 얘기만 들어보면은 인터럽트가 무조건 더 좋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인터럽트가 대부분의 면에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제 필요할 때만 CPU가 호출되기 때문에 CPU의 동작이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왜냐하면 폴링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 I/O 장치가 작업이 완료 안 됐음에도 확인을 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 면에서 CPU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효율성 곧 시간으로 직결이 되겠죠. 처리 시간에도 직결이 되고요. 뭐 이렇게 좀 성능면으로 인터럽트가 웬만하면 좋은데 특별한 경우에 이제 폴링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 I/O 작업이 되게 주기적으로 자주 일어날 때는 사실 인터럽트는 폴링에 대해서 단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하던 일을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일을 이제 저장시켜 놨다가 다시 끝나면은 복원하는 작업, 그러니까 문맥 교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폴링은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미 하던 일을 다 완료하고 이제 폴링 그 I/O 장치들 탐색하는 테스트를 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일이 없어요. 기존에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문맥 교환 비용이 안 듭니다. 얘는 이제 불필요한 문맥 교환 비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던 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폴링 작업하고 또 하던 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주기적인 I/O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짧은 텀으로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폴링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거는 몰랐네요. 그렇다는 사실. 기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막 해외 논문까지 뒤져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매청자인데 참 일단 틀린 사실 하나. 뭐죠? 해외 논문이 아님. 해외 블로그. 네, 멀티태스킹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체제의 기능들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멀티태스킹이 일단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먼저 기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멀티 프로그래밍이 뭐냐면은 한정된 CPU 자원 내에서 가능한 많은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그 CPU 스케줄링 라운드 로빈으로 뭐 단일 CPU여도 그 병행적으로 프로세스들을 가능한 많이 실행시키는 그런 걸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제 멀티 태스킹 같은 경우가 이제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 프로그래밍에.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은 프로세스에 한정됐다고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아닌 스레드, 뭐 태스크. 그래서 좀 이렇게 확장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체제의 기능은 CPU 스케줄링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스케줄링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콘텍스트 스위칭도 이를 위한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멀티 태스킹을 하려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프로세스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케줄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규님 말씀해 주신 컨텍스트 스위칭 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메모리 기법도 좀 필요한 걸로 봤거든요. 왜냐면 여러 프로세스를 돌리려면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메모리에 그 프로세스들을 다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근데 사실상 저희 메모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프로세서를 10개 띄운다 했을 때 그거를 실제적으로 동시에 다 띄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메모리 용량 큰 걸 쓰면은.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면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진 않고 실제적으로는 운영체제에서 얘네들을 뭐 가상 메모리 기법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메모리 스왑이라고 이 메모리를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A 실행하다가 또 B를 실행할 때 다시 얘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작업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좀 봤거든요. 메모리 스왑은 살짝 다른 게 메모리 전체를 이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릴 때 단순하게 뭐 내리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디스크에 스왑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메모리를 아예 메모리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스크는 아시다시피 느리죠. 메모리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면 스왑이 자주 일어나니까 스왑 공간이라고 디스크 중에서도 좀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일단 디스크가 돼 있고 그래서 임의 접근이 가능해요. 이제 연속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보통 디스크는 저희 뭐 디스크 조각 모음 이런 것처럼 한 파일이더라도 여기 디스크 여기저기에 저장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 찾을 때 오래 걸리겠죠.
근데 수압은 딱 한 곳에 모아놓고 얘네가 빠르게 그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원래 디스크에 이렇게 있던 애들을 그러니까 디스크의 수압 영역이라고 따로 이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디스크 내에서도 또 영역이 있어서 네. 원래 이제 드래곤볼처럼 흩어져 있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또 수학 영역에 올린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프로세스 메모리에 돌아가던 애를 수학 영역으로 이제.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네. 애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아예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이제 디스크에 쓰기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멀티태스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었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에는 뭔가 네. TMI인 부분이지 않았나. 메모리 관리까지. 그거는 이제 더 많은 프로세스를 띄우기 위한 조건이었지, 그 병렬로 그러니까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의 수를 더 많이 띄우기 위한 조건일 뿐이고, 그건 오히려 보너스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 따로 있고 이제 그 위에서 좀 더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질문이 이제 제가 영상을 복습하면서 뭐야 잘 대답했는데 하고 점수를 1점 올렸습니다. 제가 원래 2점이었는데 3점 올렸습니다. 교착 상태 저건가요? 맞습니다. 교착 상태 발생 조건 4가지는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비선점, 순환 대기가 있잖아요. 용어에서 너무 명확하게 나와가지고 좀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상호 배제 같은 경우에는 전 이번에 한 번 더 찾아봤거든요. 근데 상호 배제가 무슨 뜻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호 배제요? 상호 배제는 정확하게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지? 이게 저는 용어 보고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뭔가 뮤텍스 생각이 났는데 약간 소유권 개념처럼 한 프로세스가 한 자원을 뭔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은 그 프로세스에게,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해제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그 프로세스에게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게 이해한 걸까? 제가 알아봤을 때도 이 자원이 이제 공유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가 딱 점유를 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여기 접근을 못하는, 그거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경우에 발생을 한다. 그거 볼 수 있을까요? 그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은 발생할 수 있다. 맞네. 4가지 조건을 모두 성립해야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뒤에 나오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예방이 있잖아요. 예방이라는 게 이 조건 4개 중에서 하나 이상을 파괴하는, 방지하는 식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죠. 해결 방법 4가지 그러니까 뭐뭐 있는지만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방금 말한 예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지 및 복구가 있고요. 회피가 있고 무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방은 이걸 발생 안 하게 조건 4개 중에 하나를 방지해서 예방을 하는 거고요. 탐지 및 복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감시를 해가지고 뭐 메모리 순환 참조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를 해서 너 지금 대드락 상태구나 해서 따로 복구, 그 프로세스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이 자원을 뭐 선점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무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대드락이 잘 안 나니까 나면은 그냥 사용자가 알아서 수동으로 컴퓨터 껐다 키든 이런 식으로 하는 무시 방법, 이게 실제적으로 뭐 많이 쓰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회피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어떤 자원을 획득하려고 할 때, 공유 자원을 획득하려고 할 때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이론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얘는 발생하겠는데 하면은 안 하는 거죠. 미리 그 전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건 회피 하는 방식이 회피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DMA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했었는데 빠르게 말씀드리면 핵심은 아까 수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기존에는 CPU가 다 처리하던 메모리 관련 작업들을 위임을 한 거예요. DMA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는데 DMA 컨트롤러한테 그 작업을, 메모리 접근 관련 작업을 위임을 하고 CPU는 그동안에 다른 일 처리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CPU는 처음에 메모리 접근할 일이 생기면은 실제 그 일을 처리할 드라이브, 그 장치 컨트롤러한테 또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DMA 컨트롤러한테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메모리 쓰라던가 읽으라던가 이런 작업을 지시하고 CPU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DMA는 직접 메모리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PU 개입이 없이 직접 메모리 접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럼 얘는 이 디스크 장치 컨트롤러가 하드디스크라고 쳐볼게요. 하드디스크 컨트롤러가 그 하드디스크에서 뭐 데이터를 읽어와요. 읽어오면은 DMA 컨트롤러한테 줍니다, 그거를. 그럼 DMA 컨트롤러가 그거를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한테 시켜서 메모리에 쓰는 거거든요. 뭐 반대로 읽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DMA 컨트롤러라는 중간 매개체를 둬서 얘한테 작업을 위임했다. 그래서 얘가 중간에서 메모리랑 장치랑 왔다 갔다 이제 신호 주고받으면서 데이터 뭐 넘기고 읽고 이렇게 동작한다. 주한님 설명에서 네. 그 하드 디스크 컨트롤러가 네. DMA 컨트롤러한테 바로 위임한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 CPU가 그 작업을 위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DMA 컨트롤러가 본인의 작업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직접적으로
뭔가 1을 받는 I/O 장치한테 1을 받는 게 아니라 CPU가 이제 메모리 주소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DMA 컨트롤러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제가 물어봤을 때는 DMA 컨트롤러한테도 시키고 CPU한테도 시키고 하드디스크 컨트롤러한테도 시키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다 제가 또 찾아본 바로는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복잡한 연산 과정이 필요한 경우는 CPU가 해야 되고 단순한 이제 그때 단순한 데이터 전달을 이제 이 DMA 컨트롤러가 해주다 보니까 다량의 단순한 데이터 전송 작업을 할 때 용이하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었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한님이 저번에 했었나?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저번에 천하제일 똥치우기 A1에서 했기 때문에 궁금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오른쪽 위에 해당 링크를 드릴 테니 들어와 보세요. 왜 화면에서 나오셨죠? 한 가지만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번에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멀티레벨 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살짝 헷갈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좀 어떤 개념을 연관 지었냐면은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라고 하시나요? 프로세스에 이제 상태가 있는데 처음에 웨잇? 처음에 이제 생성되고 그다음에 준비 상태가 됐다가 실행이 됐다가 뭐 인터럽트 같은 거 받으면은 대기에 들어오고 I/O 장치 같은 거 I/O 작업 같은 거 했을 때도 대기에 들어오고 종료 이런 사이클을 갔거든요. 상태 전이를 갔는데 거기서 멀티레벨 큐라는 게 이 프로세스들을 원래 같으면 준비 큐가 하나예요. 하나 큐고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는 게 이 준비 큐에 어떤 스케줄링을 적용하나거든요. 기존에는 큐가 하나인데 멀티레벨 큐는 이 큐가 여러 개다. 이 준비 큐가 여러 개고 각 큐마다 스케줄링 기법을 다르게 한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원래는 다 하나의 준비 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뭐 반대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뭐 좀 필요 없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큐가 있고 제일 높은 거는 이제 뭐 시스템 프로세스 같은 애들은 제일 높은 우선순위. 이 큐마다 그 우선순위 고정이 돼 있어서 무조건 이 제일 우선순위 높은 큐가 큐 안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 무조건 얘부터 실행시키고 얘가 비어 있어야 여기 있는 거 스케줄링 기법 돌려서 하나 꺼내가지고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의 큐를 둬서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각각 다른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해서 프로세스를 선택을 한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중 우선순위 큐에 있는 프로세스는 평생 시행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멀티레벨 피드백 큐로서 그래서 이 큐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멀티레벨 피드백 큐다. 이런 식으로 멀티레벨 큐에서 네. 그러니까 상위의 큐에 계속 프로세스가 있으면 아래의 네. 큐가 시간을 안 받는다 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토론 현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라운드 로빈처럼 시분할을 하는데 네. 이 상위 큐에 이제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한다 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분할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다를 뿐이다? 네네. 구현체에 일단.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큐마다 고정 우선순위로 둬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선순위 높은 큐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무조건 얘를 먼저 실행시키는 식으로가 좀 기본 이론으로 알고 있고 이거를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 기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멀티레벨 피드백 큐도 있고 아까 수사님 방금 말씀하신 또 여기끼리 시분할 돌려가지고 무조건 우선순위 높은 거에 있으면 다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얘도 조금 시간 할당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 메바 오케이. 아닌가요? 메모가 아닌가요? 있는데 네. 그냥 원래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질문은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종류였지만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건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CPU 자원을 둘 다 CPU 자원을 여러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에 어떻게 할당하는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나 CPU 스케줄링이나 동일한 개념이다. 스케줄링이라고 하면 다른 개념인데 뒤에 알고리즘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이 좀 돼버린. 스케줄링이라고 하면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CPU 스케줄링보다 좀 더 넓은 범위지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CPU 이제 자원 할당에 대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똑같이 쓸 수 있다. 저도 이번에 그 부분도 조금 봤는데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이제 CPU 스케줄링 플러스 이 프로세스가 그럼 실행되려면 이 CPU도 할당받아야 되는데 I/O 작업 같은 것도 하잖아요. I/O 작업은 사실 CPU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O 작업도 스케줄링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크게 보면은 CPU 스케줄링 플러스 I/O 스케줄링이 있는데 보통은 CPU 스케줄링을 메인으로 해서 일반 통상적으로 쓸 때는
뭐 CPU 스케줄링이나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나 거의 동의어 느낌으로 쓰고 조금 더 이제 엄근진하게 가면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조금 더 넓은 범위다. 그렇다고 하네요. 매바 띵띵띵띵. 새로운 시작 준비해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배워요. 메타 스터디